되시나요? 아, 됐습니다. 입니다. 아, 네. 네, 됐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네, 지내시죠? 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책 쓰기, 전자책 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저하고는, 그러면 이제 방향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작가님? 네네. 네, 방향 잡았어요. 자, 방향은 잡으셨고,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책을 쓰실 때 가장 난관이 한 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이 세 개예요. 세 개를 넘으시면 이제 나만의 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산이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 작가님과 함께 첫 번째 산을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산이 바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인데 어떻게 채워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탄탄한 그 책의 꼭지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역시나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네, 물론 예전에는 술술 순수하게 나의 글로만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기본 6개월에서 뭐 2, 3년까지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AI로 같이 하시면서 나만의 편집자가 생긴 거죠. 출판사 편집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양질의 글을 좀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가라고? 둘 다 나가라고. 나가.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애들 귀여워. 둘이 뭐 뒤에 서 있어서 귀여워. 제가 어, 일부러 렌즈까지 이렇게 잘 때 끼는 렌즈가 있어서 그것까지 끼워놨거든요. 잘하고. 그래, 근데 궁금하지, 뒤에 엄마. 둘이 이렇게 지금 서 있어서 일단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산을 좀 쉽게 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주제를 정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좀 나의 이야기를 다루시지 않을까. 에세이 쪽으로 보통은 많이 쓰시잖아요. 에세이나 음, 자기 개발 쪽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좀 프롬프트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실습을 하면서. 근데 AI로 글을 쓰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나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짓 정보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보고서 강의도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 걸렸어요. 바로 공무원이 쓴 보고서가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보고서가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 거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서였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책이 나오게 되면 내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고 그건 나의 명예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AI로 쉽게 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멀리 좀 본다면 빠르게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인 만큼 좀 더 믿음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그렇게 좀 글이 다듬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꼭지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초고가 만들어지면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나오고 어색한 글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걸 체크하시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프롬프트까지 제가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글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교정 교율도 하고, 또 책 쓰시는 작가님의 글도 보고, 또 책이 출판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글을 보다 보면 이
글이 과연 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내 글이 책다운 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AI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쓰실 때에도 책을 쓰시는 작가님의 글에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뒤에서 난리라. 아,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고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읽으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를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인데요. 이 글을 한번 목소리가 좋은 주연숙 작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오디오, 비디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화면이 제가, 아, 많이 아이고. 작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화면 네네. 늘렸어요. 네네. 어, 봄 나들이의 좋은 점. 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계절이다. 기온이 온화하고 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를 통해 자연을 만끽한다. 봄나들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봄나들이를 계획할 때는 날씨와 목적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신발과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봄나들이는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정기적인 야외 활동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이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AI가 뽑았을 때 흔하게 나오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책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딱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이 글은 저는 이번 글을 봄나들이로 한번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글을 한번 뽑아본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책에 이 글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떠세요? 이 글. 여러분이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글이 굉장히 와닿고 유익하고 그러신가요? 굉장히 좀 딱딱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정보 그냥, 중심의 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편하게 마이크 열으셔도 그냥, 괜찮고요. 마이크 어, 열고 하시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설명이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AI가 가장 잘 뽑아내는 글은 이렇게 일반적인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문제점은 일단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없, 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하지만 읽고 나면 남는 것 또한 없습니다. 저자가 음. 누구인지도 느껴지지 않고요.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구별되지 않아요. 마치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의 한 지문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AI로 글을 쓰신다고 했을 때, AI한테 써줘. 한 다음에 AI는 이렇게 일반적인 글을 써냅니다. 그게 내 책의 한 꼭지가 됐을 때 과연 이 책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은 탈락입니다. AI로 무미건조한 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서도 조심해야 할 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글을 쓰시지만 AI로 다듬거나 AI한테 조언을 얻으실 텐데요. 그때 이런 무미건조한 글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옳지 않구나. 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백과사전식의 정보의 나열만 있는 책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책을 보시는데 정보가 너무 많거나 너무 두꺼운 책. 요즘에는 힘듭니다.
특히나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글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경희 작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면이 없어. 그날의 벚꽃. 응? 아, 잠시만, 제가 화면이 됐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없어지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최정은 작가님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그날의 벚꽃. 4월 초였다. 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가자고 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전날 밤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공원에 도착하니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딸이 사준 아이스크림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딸이 사진을 찍어줬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이 삼겹살을 사줬다.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이라 맛있었다. 집에 오니 다리가 좀 아팠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오랜만에 좋은 하루였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AI의 냄새는 좀 덜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글을 우리는, 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글은 지금 어떤 문제가 느껴지세요? 일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초등학생이 일기같이 느껴지죠? 네네. 약간 초등학생처럼. 근데 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렇게 쓰세요. 진짜. 네. 막상 책을 자 한번 써봐 주세요. 몇 곡지 써봐 주세요 했을 때 음,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이 바로 이렇게 나는 뭐 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나는 어땠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된 글입니다. 바로 일기 같은 글이에요. 스토리만 있는 글입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장면도 있어요. 근데 독자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아, 이 사람 삼겹살이 맛있었겠구나.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그냥 본 거죠. 솔직히 이런 글을 돈을 내고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살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사죠. 두 가지입니다. 책을 살 때는 의리로 사거나 네, 의리로 사거나 두 번째는 나한테 유익한 걸 삽니다. 그랬을 때 이 글에서 그런 유익함이 과연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과연 독자에게 필요할까? 메시지가 없는 글입니다. 메시지가 없는 글은 독자가 봤을 때 단순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 스토리를 넣으셔야 하는 이유는 메시지를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토리만 있게 되면 이 글은 솔직히 말하면 책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렇게 스토리만 있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없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자, 이거 한번 최윤우 작가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늘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늘 딸이랑 여의도 공원에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날씨가 참 좋았다. 벚꽃이 엄청 피어 있었는데 정말 예뻤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걷다 보니 다리가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다. 딸이 아이스크림도 사줘서 먹었는데 맛있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집에 오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소소한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제가 보통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써봐 주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글. 자, 이 글 어떠세요? 나도 좋은 하루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오시나요? 이거야말로 일기 같은 글이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여의도 공원에 갔고, 벚꽃을 봤고, 다리가 아팠고,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어떤 공통된 주제가 없이 단순한 시간의 나열. 그리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내일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책을 쓰실 때 가장 많이 제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드리는 게 그래서 나 좀 빼주세요예요. 네.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이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글 자체가 너무 일기처럼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가님 이거 빼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깨달았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깨달은 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되죠. 그죠? 독자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정답을 떠먹여 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편적인 한 문장으로 나는 깨달았다를 주시게 되면 이거는 바로 그냥 일기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많이 보이는 글이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런 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뽑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을 너무 놓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출판할 거야 하고 올리면은 책이 출판이 되는 구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보통은 출판사에 내 글을 맡기고, 거기에서 내 글을 책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출판사는 여러분 봉사하는 곳이 아니죠. 출판사도 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생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책을 살 사람이겠죠. 그렇죠? 책을 살 사람은 독자입니다. 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여러분의 책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책을 쓰시더라도 독자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책을 쓰셔야 돼요. 독자한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리를 넣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나 그냥 책 한번 써보고 싶어 해서 일기처럼 이렇게 쭉쭉쭉 책을 쓰시면은 책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독자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독자를 너무 저의 독자는 전 국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 국민이 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독자는 굉장히 뾰족해야 돼요. 60대 여성이면 60대 여성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 어떤 걸로 내 글을 볼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60대 여성인데, 예를 들어서 암을 극복하셨어요. 암을 극복한 60대 여성이 타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여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은퇴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는 빼시고요. 글 쓰실 때 깨달았다. 빼셔야 합니다. 자,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괜찮죠? 자, 책은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독자한테 주는 메시지, 독자한테 주는 깨달음, 독자한테 주는 공감.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는 항상 독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지금 책을 이경희 작가님 이제 한번 보이세요? 네, 네. 봄이 오면 밖으로 나가라.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몸이 먼저 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올해도 어김없이 딸과 함께 여의도 공원을 찾았다.
벚꽃 터널 아래를 걸으며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준비해온 김밥을 먹었다. 봄 나들이는 좋은 것이다. 자연을 느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봄이 짧다는 것을 알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네. 앞에 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표현 같은 부분은 괜찮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되면 몸이 먼저 알아요. 이런 표현,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책을 쓰실 때는 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좋았다, 싫었다 이런 메시지보다 그 감정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문장을 쓰시는 게 좋은데 문장적인 측면에서 이 글은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가서 김밥을 먹었고 봄나들이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글, 문제가 안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이 글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 메시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죠? 어, 벚꽃이 피는 계절엔 몸이 하고 이런 표현은 너무 좋지만 봄나들이가 좋은 것이다? 이게 과연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글도 매끄럽고 장면도 있지만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봄나들인 좋은 거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봄은 따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봄나들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저자만의 시각으로 깨달은 통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가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지금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죠.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에 맞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스토리만 있으면 일기가 되어버리고요. 메시지만 있으면 건조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메시지가 같이 매끄럽게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자, 한현주 작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봄과 나. 사실 나는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꽃가루 때문에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려워서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김밥은 전날 밤에 미리 싸두는 게 좋다. 아침에 싸면 바쁘기도 하고 재료가 잘 안 어우러진다. 딸이 어렸을 때 우리는 매년 봄이 되면 뒷산에 올랐다. 남편이 먼저 앞장서고 딸이 투정을 부리며 따라왔다. 무릎이 좋지 않으면 평지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봄은 짧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 어떠세요?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점점 근데 좋아지네. 이 글의 포인트는 문제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AI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AI를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판입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글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평가해야 되는 평가자라면 이 글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다 뭔가 이 문장마다 매끄럽게 연결이 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내용이. 좋습니다. 그쵸.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희 작가님 어떤 걸 찾으셨어요? 저도 똑같이 다 문장마다 다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그렇죠.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다 네네.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봄을 좋아하지 알러지 얘기를 하고, 김밥 얘기를 하고, 네. 뒷산에 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릎이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구조가 없는 글입니다. 네. 보통 음.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쓰실 때 목차를 설계하시죠. 그쵸? 그럼 목차에 맞춰서 꼭
꼭지가 구성이 됩니다. 1장에 1꼭지, 1장에 2꼭지. 그럼 1장과 관련된 내용이 1꼭지, 2꼭지, 3꼭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꼭지의 주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걸로 1500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로 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책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 블로그나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블로그를 쓰실 때도 어떤 주제를 잡고 글을 쓰다가 내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튀게 되면은 그 블로그를 평가하는 AI 자체가 그걸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더 그래요. 그쵸? 아무리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으면 이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굉장히 몰입이 잘 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몰입이 굉장히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가 엉망인 책이에요. 구조가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너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누누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중간, 끝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루어지실 필요는 없지만 스토리면 스토리, 메시지, 독자 공감, 이런 식으로 좀 문단을 분류하셔서 글을 쓰는 게 좋고요. 주제가 다른 데로 세면 안 돼요. 하나의 주제로 이 주제와 아까 봄나들이로 잡았어요. 그러면 봄나들이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봄나들이에 대한 가족과 함께한 스토리,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가 흘러와야 되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는 이 작가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손이 안 가는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짜셔야 해요. 여기 보면 봄 이야기에서 갑자기 김밥 싸는 팁에서 갑자기 무릎 아프다, 무릎 건강 이야기까지 가게 됐죠. 이러면은 이 글은 주제가 없는 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우러져야 돼요.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스토리.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스토리는 AI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책은 그냥 AI가 쓴 책이에요. AI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스토리입니다. AI는 모두 다 학습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만의 거예요. 그쵸? 나만의 고유한 경험은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합니다. 직접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로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공감을 넣은 이유는, 어, 책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글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점점 쓰시면서 독자를 잃어버리세요. 맨 처음에만 독자를 인식하시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시 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랬다. 그래서 나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글 구조에 넣어드린 거예요. 스토리를 넣으시고 독자를 인식하는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독자랑 소통하는 문장.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나 역시도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도 그랬다를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 라고 하면은 독자를 인식하는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한 문장이라도 꼭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제시한 이유는 메시지 전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같이 엮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글에는 스토리와 공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쵸? 네, 제가 누누이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스토리, 공감,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종이책을 쓰시는 작가님한테도 똑같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자책으로 한번, 물론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건 너무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독자에게 남기는 스토리. 스토리는 뭘까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했었어. 이런 경험을 했었어. 이 스토리가 너무 길 필요는 없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스토리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예전에 우리 전자책 다 같이 썼을 때 글을 한번 읽어봤었어요. 읽어봤는데 스토리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쓰실 때 물론 좋은 하루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하루를 다 이제 뭐 했는지를 쓰신 건 이해가 되지만 독자 입장에선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1분짜리도 될 수 있어요, 스토리는. 1분 만에 내가 보고 느꼈던 게 한 문단의 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스토리는 아니에요. 네. 물론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도 스토리지만 10분, 1시간 안에 있었던 일로도 충분히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스토리와 독자도 끄덕일 수 있는 공감, 그 다음에, 아, 맞아. 내가 체력이 있을 때 나는 친절한 사람이지. 나도 체력을 챙겨야겠다. 이런 메시지. 이것들이 교집합처럼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이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해서 글을 굉장히 짧게 쓰시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첫 글자 이상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여건이 되신다면 저는 1500자에서 3000자까지는 쓰시면 좋은데, 3000자를 여러분 그냥 나열하듯이 쭉쭉쭉 쓰면 굉장히 지루한 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문단을 나눠서 소제목을 넣어줘요. 소제목을 넣어주시면 글의 지루한 부분을 좀 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랬죠? 스토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때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장면이지? 내가 어떤 스토리를 한번 써볼까? 그때 내가 뭘 느꼈지?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이거 주제가 뭐였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I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험은 같더라도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서 꼭지의 제목이 달라지겠죠.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봄나들이를 따라하고 갔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봄나들이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용기, 관계, 나이듦, 시간의 속도, 작은 것의 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누구한테 줄까를 먼저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데, 구조에서, 여러분 책에서 첫 장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독자는 여러분들의 책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기 전에, 우리도 왜 이렇게 음식을 하시면 간을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김치를 담그시거나 할 때, 간을 보면서 음식을 맞춥니다. 독자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보자마자 사는 게 아니라 간을 봐요. 그 간이 바로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그리고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뭔가 글 읽어보고 싶다. 흥미롭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 스토리, 그 다음에 공감, 메시지까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표현이죠. 표현인데 여러분들 벚꽃이 피었다. 너무 예쁘다. 기분이 좋았다. 이건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묘사하듯이. 여러분들만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써주는 글은 아무래도 AI의 티가 여전히 납니다. 뭐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AI는 학습이 됐고 일반화된 글을 내놓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문체는 아닙니다. 개성이 있는 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글을 다 내가 내 문체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 한 세 가지 정도는 내 문체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내 문체로 글을 써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문체를 반영해서 글을 계속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문체를 AI가 따라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쵸? 예전에 저희 라이터스 안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저기 누구지? 오늘 작가님이 작가의 글을 AI에 넣어서 이 톤으로 글을 작성해줘라고 했더니 저 작가가 직접 쓴 글처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쵸? 신기하죠? 근데 그 책은 나의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책이 될 수 없죠. 그쵸? 나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책들 서점에 나가보면 여전히 책들이 많습니다. 주제도 너무나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책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문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 작가의 팬이 되면요. 그 작가의 책을 사서 모읍니다. 그 왜 그런가 살펴보면 그 작가만의 색깔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이기주 작가. 그죠? 자, 그 작가만의 색깔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들어간 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세 꼭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정성을 쏟아서 내 문체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나는 이런 묘사를 많이 하는 편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글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걸 AI한테 넣어서 이런 느낌이 나게 글을 써줘. 라고 하면은 내 문체처럼 또 글을 반영해 줘서 여러분들이 좀 더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내 말투나 온도는 AI한테 네가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습을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초안이 나와요.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은 이제 출판사에서 AI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글이 엉망으로 나온 경우에는 출판사에서도 주제가 좋아도 그거를 어떻게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글일 경우에 출판사에서도 작가님한테 AI로 한번 좀 다듬어 와 보시겠어요? 이런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로 글을 쓰는 거에 너무 그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초안 자체를 내 글이다 하고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 특히나 AI로 만약에 마무리로 글을 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력하셔서 읽으면서 내 글, 내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평범한 일기가 아닌 울림이 있는 글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글은 지금 저희가 지금 단순히 글쓰기 강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책 쓰기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로서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작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작가로서 나는 독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꾸 이타적으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좋은 책이 나오고요. 좋은 책은 팬이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메시지들, 이것들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스토리, 공감, 메시지가 들어가는 글을 한번 저희가 완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AI를 활용한 에세이 작성법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I가 못하는 게 뭘까요? 아, 물론 뭐 억지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AI가 못하는 건 바로 경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팩트만 있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사실 그냥 정보만 있으면 안 읽혀요. 국어사전 완독하신 분 계신가요? 나 국어사전 완독했다. 국어사전 완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완독하면 잘 읽히시죠? 왜요? 성경은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국어사전은 정보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국어사전 완독한 사람은 서울대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자, 스토리가
없으면 그만큼 안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소재 발견, 감정 파악하기, 관점 탐색하기, 흐름 만들기, 글 완성하기에 이 구조로 한번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넣어볼 거고요. 혹시 지금 AI 활용 나 한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난 AI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네, 하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A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챗GPT를 자주 쓴다 하면 챗GPT 쓰시면 되고요. 나는 제미나이다? 그럼 제미나이 쓰시면 됩니다. 나는 클로드다 하면 클로드를 저는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AI가 오늘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로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요즘에 기관에서도 클로드의 칭찬을 좀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클로드는 예전부터 잘하는 게 코딩과 글쓰기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클로드의 글이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요. 제미나이도 괜찮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와 같은 논리적인 글에는 제미나이가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보고서를 초고를 완성할 땐 제미나이로 완성을 하는데요. 에세이를 제미나이로 쓰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챗GPT가 나아요. 그래서 챗GPT면 챗GPT, 클로드면 클로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책 꼭지 잡으셨죠? 그쵸?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꼭지 지금 보시고 어떤 스토리를 넣을지를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책에 한 꼭지를 보시고 거기에 내가 어떤 스토리 하나 넣어야겠다 하시는 걸 지금 한번 메모해 보세요. 여기에 감정을 제가 쓰긴 했는데 감정은 빼셔도 됩니다. 감정 빼시고요. 내 책의 꼭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거기에 내가 이런 장면,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 이 스토리를 넣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난 독자한테 이런 메시지를 넣을 거야. 라는 걸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3분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아직 책 꼭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고 싶은 말까지 한번 가볍게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팔목도 아프고 키보딩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서 저는 챗GPT에 마이크를 켭니다. 마이크를 켜서 여기다 대고 말해요. 나 오늘 애 운동회 다녀왔는데 춥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날 따뜻했고 하늘도 이뻤고 그랬어. 가기 전까지 좀 귀찮기도 하고 오늘 중요한 수업도 있는데 하필 오늘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했어. 그리고 나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이미 코끼리 세 바퀴를 돌고 있더라. 나 그래서 선물도 받았어. 귀한 하루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마이크 켜고 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도 괜찮고요. 여러분 저 이따가 이렇게 발표 한번 제가 시켜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한 꼭지도 괜찮아요. 책에 한 꼭지. 이왕이면 여러분 책에 넣을 그 한 꼭지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좀 가볍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1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잡히셨을까요? 제가 너무 시간을 조금만 줬나요? 자, 여러분들, 저희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스토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셨으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지금 제 창을 보시면 저는 반 페이지에는 지금 클로드를 제가 열었고요. 반 페이지는 제 교환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같이 한번 AI를 열어봐 주세요. 자, 챗GPT면 챗GPT, 저와 같은 클로드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이건 지금 제 스토리입니다. 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아래에 제가 드리는 프롬프트를, 자, 잘 자. 사랑해, 잘 자. 자, 제가 드리는 프롬프트를 하나하나씩 그 아래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지금 여러분, 이 제 스토리 보셨죠? 제가, 오늘의 스토리는 아닌데, 아이 운동회 다녀왔고, 가기 귀찮았는데, 막상 가서 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했다라는 경험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핵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채팅창에 이 프롬프트를 지금 공유해 볼게요. 복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지금 프롬프트 우리 채팅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복사되세요? 프롬프트 복사 안 되나요? 네, 됩니다. 아, 돼요. 최정원 작가님 다 안 되세요? 네네. 저희 줌 마이크 켜시, 채팅방에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토리 아마 작성하신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손으로 메모했어요. 그럼 손으로 메모했으면 그거 사진 찍으셔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사진 추가하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손으로 내 스토리를 썼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셔서 AI에 그냥 사진 파일 업로드 해도 됩니다. 지금 OCR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글자 인식 잘합니다. 자, 한 다음에 제 프롬프트 넣어볼게요. 자, 프롬프트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원문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귀찮음과 아쉬움을 안고 억지로 나선 곳인데, 어, 행복한 하루였다. 핵심 감정이 귀찮은 망설임, 몰입, 행복. 아이의 표정이었다. 예상과 달리 날도 좋았고, 가기 싫은데 좋았다.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하는 자리 사이에서 자꾸 저울질하는 나에게 몸이 먼저 좀 정답을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뭔가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 답이 나오면서 이런 용기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핵심 메시지들을 지금 뽑아준 거예요. 뭐, 용기, 뭐, 귀찮음, 뭐, 계획된 하루, 선물. 이렇게 지금 제 답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답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와 봐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경험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찾게 지금 제가 시킨 겁니다. 메시지를 찾았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독자입니다. 독자한테 내가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을지 한번 너가 객관적으로 찾아봐 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 프롬프트도 그냥 이 아래에, 이 앞에 이미 내 글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독자한테 전달할 감정은 잠깐 멈추는 게 주는 조용한 해방감. 독자의 변화가 오늘 내가 미루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독자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테마는 일상의 틈에서 발견하는 회복이다. 귀찮음을 이기고 나선 자리에서 계획이 아닌 존재로서 엄마이자 나 자신으로 온전히 있었던 오늘이다. 일상의 작은 용기 시리즈로 이어질 힘이 있다라고. 요즘에 클로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음 프롬프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자를 잡았어요. 관점을 잡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신다면 얘기해야겠죠. 나는 독자한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줄 거야 라고 또 작성을 하셔서 그 메시지로 글이 나올 수 있게 계속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AI한테 휘말리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AI를 참고해서 이제 학생한테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는 AI한테 완전히 휘말려 버렸어요. 말려 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주제가 완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점수도 줄 수가 없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전 맨 처음에 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주제는 그렇게 잡았는데 흘러가면서 얘기하다가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AI한테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다른 주제의 글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써. 다시 세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점수를 줄 수 없는 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거 내가 주려는 메시지가 아닌데? 하시는 건 과감하게, 내가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야. 이 메시지로 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끌려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자를 파악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글쓰기에서 강조하는 게 관점 구조 표현입니다. 관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내가 이 목소리를 전할까? 관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 관련된 프롬프트입니다. 자, 이것도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내가 어떤 목소리를 전할까? 화자랑 독자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사의 정체는 지금의 나. 아직 바쁜 일상 한복판에 있지만 오늘 잠깐 멈춰서서 작은 것에 무게를 발견하는 사람. 독자를 설정한다면 3, 40대 워킹맘과 워킹 데디. 나만 이렇게 쫓기면 사나 싶다가도 아이 옆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미안해지는 사람. 클로드 정말.
잘 썼죠. 완벽한 부모이기 쉽지만 오늘도 일단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죄책감을 조용히 안고 가는 사람이 이 글을 읽을 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화자와 독자의 관계는 나란히 앉은 동료. 그다음에 어떤 글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글은 여러분들이 성별에서 쓰는 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자의 어조는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다음에 핵심 관점은 나도 가기 싫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갔더니 좋다고 조용히 말한다. 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건 또 예시로 지금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구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와 공감 그리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책이기 때문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첫 문장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첫 문장을 구성해 달라는 그 프롬프트를 지금 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번 붙여 넣어 보세요. 아, 이거 참 한 번에 주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쫙 글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랬을 경우의 문제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넣으시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너가 써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너의 아이디어는 이렇구나. 근데 내 아이디어는 이래. 라면서 생각을 같이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도입부 오늘 중요한 수업인데 하필 오늘인가 싶었다. 주제문, 그다음에 스토리의 흐름, 도착, 현장, 전환, 기가 후, 감정 곡선, 사건,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 제가 수사학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학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이론적인 것, 감정적인 부분, 설득에 관한 정말 최강판의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를 만들어주는 수사학이라서 그 수사학적 요소까지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구조를 요약까지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세이형, 블로그형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흐름을 잡으면 그 다음으로는 자, 표현입니다. 타깃에 맞춰서 그럼 한번 글을 작성해봐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보도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논술문도 아니죠. 지금 이 글은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란 말이죠. 그렇다면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 많으면 독자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림 그리듯이, 아, 네, 네, 한현주 작가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오감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시각적으로 어땠고, 네, 촉각은 어땠고, 후각은 어땠고, 미각은 어땠고, 이런 감각을 활용한 글쓰기를 하시면은, 그걸 읽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오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또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비유 표현도 굉장히 좋아요. 무엇처럼. 무엇과 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력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실제 작가님들이 그래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의 표현이 너무 단조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혹시 T신가요? T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쓰십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기 때문에 네, 어, 글이 너무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꽂혀버리는 거예요. 꽂혀버리니까 너무 단편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적용하셔서 AI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초안이 나왔어요. 귀찮음을 이긴 자리에서. 오늘 중요한 수업이 있는데 하필 오늘인가 싶었다. 그래도 다 갔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이 얼굴이었다. 덩달아 행복했다. 귀한 하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전 지금 이 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너무 일기같이 써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땐 여러분들 지적을 해주는 거죠.
책이 될 글인데 너무 일기처럼 썼어. 묘사도 부족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하나 놓친 게 있잖아요. 제 글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좋아하는 글이 어떤 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꼭지 정도는 내가 정성을 다해 쓴 글을 쓴 다음에 얘한테 학습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 이 작가님은 이런 글을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네,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나는 잠깐 멈췄다. 이 특별한 일이, 아, 잠시만요. 너네 얼른 가서 누워. 그래, 굿나잇. 잘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따라 유독 저러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럴 때가 이렇게 제일 좋지, 뭐. 제일 좋은 때지. 자, 작가님. 제가 지 작가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육아에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제일 좋을 때지, 그죠? 저 애기들 옆에서 치덕거릴 때가 제일 좋을 때지, 뭐. 에이.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거는 지금 챗GPT로 했을 때의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걸 PPT로 보여드린 거고, 저는 지금 클로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정을 하고 다듬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넣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지금 적용을 해드려 볼게요. 프롬프트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글이 나오면 만약에 제가 지금 한번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클로드를 떠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교유라는 프롬프트는 꼭 같은 AI가 아닌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나온 것 좀 볼게요. 가야 할 이유보다 못 가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아침이 있다.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이 빗나갔다. 아이 얼굴을 보았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다. 웃음이 달랐다. 행복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오늘 해야 할 일과 오늘 있어야 할 자리 사이에서 대부분은 효율이 이긴다. 측정되고 증명되고 성과로 남는 것들이 이긴다. 그 선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가끔은 몸이 먼저 알고 있을 때가 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가고 나면 채워지는 자리. 계획표 밖에 있지만 가장 오래 기억되는 오후. 이 메시지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저는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는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은 쓰지 말고 문장 전체적으로 독자를 좀 더 고려해. 나라는 단어는 쓰지 마.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I가 쓴 글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만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야 할 이유보다 못 가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아침이었다. 아이 얼굴을 봤다. 행복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요. 메시지가 짧은데 저는 과연 이렇게 스토리를 길게 쓸 필요가 싶어요. 그러면 스토리를 줄이고 메시지를 더 강화시켜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매번 내가 글 쓸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글을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 지금 저 끊기나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창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순서대로 뽑아 놓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글부터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게 가장 편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거치시고 이제 이 꼭지에 이 주제를 쓸 거고 이 스토리야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원하는 문체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이제 지적하시면 되세요.
매번 이 프롬프트를 순서대로 넣으실 필요 없이 그 프롬프트가 들어있던 창에서 다음 꼭지 글을 이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듬었어요. 근데 이 지금 제 거를 잠깐 이걸로 좀 보여드리면, 챗GPT와 좀 그 클로드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챗GPT는 아침에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노트북 화면 속 일정표는 빽빽했고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중요한 수업이 있었다. 그래도 운동회가 있는 오늘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어떠세요? 문장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노트북 화면 속 일정표가 빼곡해서인지 운동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늘은 중요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솔직히 귀찮았다. 네, 마음의 시계가 잠시 멈췄다. 좀 더 묘사의 표현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챗GPT로 글을 작성하는 편이다 하신다면은 마지막 태고 정도는 클로드에 돌려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좋았어, 글 끝났어.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쓰는 게 아니라. 자, 지금은 이거는 AI가 쓴 거예요.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노트북 화면 속 일정표가 빼곡해서인지 운동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늘은 중요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솔직히 귀찮았다. 아이는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하루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다. 운동장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코끼리 세 바퀴 도는 아이를 보며 나는 그동안 달리기만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코끼리 세 바퀴를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거든요. AI가 지금 정보를 잘못 만들고 있죠. 햇살이 어깨에 스며들었고 아이의 웃음이 내 안에 굳어있던 피로를 한 겹씩 녹아냈다. 오늘의 햇살과 아이의 웃음이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멈춤은 내 마음이 제 온도를 찾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런 메시지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제 이야기 아닌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AI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고 독창적이지 않은 게 들어가고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터치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작가님들한테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AI가 메시지도 설계를 해줬고 구조도 만들어줘서 초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기관에서도 보고서 초안을 AI로 씁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 제출하지 못하게 해요.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내가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마음은 콩밭이다. 하필 오늘이랑 이런 단어를 제가 넣은 거죠.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다. 햇빛을 느껴본다. 야무지게 웃으며 신난 모습을 보니 나도 웃음이 난다. 아이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내게로 건너온 듯 하다. 그때부터 내 하루의 결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AI 문장과 제 문장이 섞여 있는 게 느껴지시죠? 용기를 내 코끼리 세 바퀴를 돌고 아이의 선물도 탔다. 순간 일은 잠시 내려놓았다. 일과 계획, 해야 할 일대로 가득한 삶 속에서 나는 늘 다음 순간을 향해 내달렸다. 숨 고를 틈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햇살이 어깨에 스며들었고 아이의 웃음이 내 안에 굳어있던 필요를 한 겹씩 걷어 녹여냈다. 멈춘다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다. 다시 숨을 고르는 일이다. 삶은 그렇게 잠깐의 쉼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가끔은 달리지 않아야 도착할 수 있다. 자, 저는 이렇게 제 글로 만들었어요. 아까 AI가 했던 글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시죠? 바로 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은 특히나 이 수정하시는 것에 비중을 높이셔야 돼요. 아마 점점 더 AI가 자동화되면서 스스로 해내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작가로서 개입할 곳이 없나? 아니요. 작가로서 반드시 이 마지막 검증, 초고, 수정,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하고 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되는 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피하시고 자, 이제 꼭지를 구성하실 때는 스토리와 공감과 메시지를 함께 쓴다. AI를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이라서 저는 AI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게 좀 당연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야 좀 구조적으로도 좀 편해요. 읽기가 편해요. 물론 AI를 활용하지 않고 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저는 그 글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일이 그렇게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하신다면 제가 오늘 드린 프롬프트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셔서 여러분의 그 꼭지꼭지를 완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드린 프롬프트 중에 나는 이렇게 많이 AI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 앞부분은 다 직접 작성하시고 마지막 태그하는 거 있죠? 태그하는 것 정도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글의 첫 시작을 이렇게 좀 명언을 넣을 수도 있구나. 이런 묘사적인 표현을 넣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AI에 너무 의지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적어도 태고하는 이제 교정교육 마지막 프롬프트 드렸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글을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그런 꼭지 글쓰기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네,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완성을 이제 직접 이제 쓰셔야 되는 게 남은 거죠. 구조적으로 이제 목차는 나왔고 이제 직접 쓰시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길게 늘어지지 마세요. 그럼 지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AI 이렇게 활용해서 일주일 안에 초고를 일단 뽑으세요. 네. 초고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시면서 읽으시면서 수정하세요. 그래야 좀 더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좀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AI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AI 글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단편적인 것, 정보의 오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수정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만의 문체를 학습시킨다면 꽤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독자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네. 제발 일기 쓰지 마시고, 제발 독자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잔소리 하듯이라도, 네,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네, 최정은 대표님. 네, 프롬포트를 주셨잖아요. 네. 프롬포트.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저장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카톡방에 주는 건가요? 프롬포트. 컴프트, 아까, 이거 제가 문서 파일로 드려서 지작가님께 공유해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아, 예. 네, 네네네네.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 문서 이거 파일로 만들어 저장해야 되나 드릴게요. 하고 지금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복사해서 하렸더니, 이게 완벽하게, 이게 풀창이라서 그게 안 나와서. 그래요? 음. 제가 문서 파일로 지작가님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책 언제까지 쓰실 거세요? 책 언제까지 쓰시나요? 책, 지금 사오지 5월 말까지. 5월 5월 말. 말까지요? 네네. 오늘 이렇게 직접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5월 말까지 책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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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어, 네. 아, 네, 꼭 화이팅 하셔서 책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네. 쉽게라도 이렇게 활용하셔서라도 꼭 완성을 하셔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엄청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이 의미 있는 일을 선택을 하셨으니 중독 네. 포기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반드시 네네. 2026년 상반기 네, 프로젝트로 꼭 완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네. 근데 한 감사합니다. 네, 가지만,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네. 네, 잠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GPT한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러니까 사례는 팩트잖아. 있는 대로 그 네네. 사례를 네네. 써서 이제 올리면서 이 글을 독자들이 좀 더 감성적으로 좀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대화체로 구성해줘. 이제 이렇게 했더니 조금 해주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네네네. 그렇듯이 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스토리는 제가 있어. 그 스토리는, 팩트는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이 내용으로 정리해줘. 아까 그랬고, 대화체로 내왔는데 그 대화 형식이 조금 제가 원하는 대화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방향이 좀 흔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원래 스토리, 원래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좀 감동적이고 독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서 좀 국어체로 대화하듯이 해서 했더니 방향이 좀 흔들려서 제가 좀 요새 고민이에요. 그 하나를 어, 넣어봤거든. 네네네네. 네, 하나를 이제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보다 대화 형식을 약간 좀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스토리가 그냥 딴 데로 센 것 같아. 좀, 주제를,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새 창을 여시는 게 좋고요. 음, 음, 다시 음, 글을 넣으시고, 음. 이 주제를 흔들지 말라고 지침을 네, 내려주세요. 네, 네네네. 네. 그래, 이게 지금 진짜 그게, 완전히 말려가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래 이 사실이 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 방향이 좀 네네네. 흔들어져.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내가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 다시 원점으로 네네. 하거나, 방향 아니면 설계를 흔들어놔서 그래요. 네.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AI는 작은 사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AI가 지금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스토리가 좋으니까 너 좋아. 이제 막 칭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거를 다음 뭐를 또 만들어줄까? 이래갖고 방향을 막 이렇게 해놓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클로우도 조,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어, 이렇게 답을 주면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네, 작가님이 음, 방향을 끌고 음, 가셔야지 챗GPT가 음. 하라는 대로 그래 그거 해봐 했다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 그래서 제가 같아요. 새 네, 창을 열어요. 네, 네, 얘기는 좋은데, 얘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짜줄까? 뭐 이래서 그냥 한 좀 해봐. 이제 좀 혹해서 그랬더니 이만큼 커졌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런 알겠,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나으세요. 네, 없고 네, 새 네. 창에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세창에서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프롬프트로 한번 초반 네, 설계를 먼저 잡아주세요. 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아, 최현우 작가님하고 이경희 작가님은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경희 작가님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또 글을 작성하셨었기 때문에 초반만 좀 잘 잡으시면 좋은 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으신 그죠, 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듬으시기만 하면 돼. 음. 네, 급 아, 자신감이 떨어져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워낙 책을 내면 오르락내리락 해요. 네.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맞아요, 어, 맞아요. 저도 예. 그런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나는 써야 된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옆길을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네. 이게
제가 전형적인 예, T라, 전형적인 저도, 저도 완전 T예요. T, 완전 T. 아유. T는 예, 그래서 에세이보단 자기계발서가 더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완전 그냥 T예요, 가다 보면. 아유, 예. 최은우 멋있, 작가님은 어떠세요? 음.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아, 네네. 아, 최현 네, 작가님은 이렇게 정동주 좋아하시는, 작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실까요? 정동주 작가님? 바쁘신가 보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조지혁 예. 교수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감사합니다. 내서 감사합니다. 초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때 네,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헤어질까요? 네,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의 예쁘게. 그런 사랑 가득한 글을 응원합니다. 하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이고, 수고 좋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원고, 네. 네, 말씀 못해서 정동주 작가님, 네.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에 서 있으니까 멀죠. 근데 금방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는 원고 하나하나 차분차분 써 나가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